한국의 6번째 우승은 확정이 됐습니다. 제9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결승전입니다. 해설에는 백홍석 구단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한 결승전의 주인공은 최정 구단과 오유진 6단입니다. 두 선수가 16강전에서는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 그래도 무사히 결승전에 안착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는 위지흥 선수를 만났었고요. 오유진 선수는 왕천승 선수를 만났죠. 네. 중국의 랭킹 1, 2등인데 무난하게 꺾고 결승까지 안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승전의 주인공 최정 구단과 오유진 6단이 됐습니다. 자,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회 정보 이어서 대진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9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중국 위기협회와 수저우시 우중구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요. 수저우시 우중구 국룡산 풍경관리구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우승은 30만 위안, 준우승은 10만 위안이 주어지고요.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는 1분 5회입니다.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오늘 진행되는 결승전 또한 단판 승부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첫 판부터 끝까지 결승전까지 바로 진행되는 것이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자 연달아서 진행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다행히 결승전은 어제 하루를 쉰 다음에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진행하다가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체력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대국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국룡산 병성배 역대 우승자 명단입니다. 중국은 3차례, 한국은 5차례 우승을 했고요. 이 중에서 오늘 대국을 펼치는 최정 선수가 2번, 오유진 선수가 2016년도에 한 번 우승을 했습니다. 6번째 우승은 확정이 됐네요. 네, 한국의 6번째 우승은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한국 출전 선수는 최정 9단과 오유진 6단, 오정아 3단이었는데요. 이 3명의 선수가 나란히 4강에 진출하면서 거의 한국의 우승은 희망적이었죠. 너무 좀 이 대회가 좀 기쁜 대회가 아닌가 싶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승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4강전에 한 명의 선수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좀 중국 측에서는 굉장한 타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만큼 강하다. 이런 또 반증이겠죠. 그렇죠. 자, 4강에 진출한 유일한 타국 선수는 호주 대표로 나왔던 헤이자자 선수인데요. 최정 선수와 만나서 또 결승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겠죠. 그 바둑도 최정 선수가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중반 이후에 과감한 승부수를 날리면서 승기를 다시 잡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전은 최정 9단과 오유진 6단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 2010년, 2012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상대 전적이 꽤 차이가 납니다. 최정 9단 기준으로 13승 2패로 벌어졌는데요. 좀 랭킹 1, 2위 좀 맞지 않은 그런 상대 전적인데요. 네. 좀 기풍의 상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선수가 기풍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죠. 최정 선수는 좀 힘 바둑이고요. 아무래도 오유진 선수는 좀 긴 승부에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극과 극에서 좀 안 맞지 않았나. 좀 그래서 이렇게 13대 2로 벌어졌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회 3번째 우승을 노리는 최정 9단과 대회 2번째 우승을 노리는 오유진 6단이 만났습니다. 하루에 휴식 시간이 있었으니까 오유진 6단이 초반 준비를 할 시간은 넉넉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고 왔을 거고요. 두 선수 모두 아마 초반은 준비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또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풀리지 않는다면 중반에서 좀 고생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초반을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가 이 바둑의 좀 승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정 9단과 오유진 6단의 한한의 결승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9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결승전입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는 1분 5회고요. 덤은 7집반입니다. 제한시간 2시간, 그리고 초읽기가 1분 5회가 주어지는 만큼 1시 반에 시작이 됐지만 저녁까지 대국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각자 2시간씩 하면 4시간이 되고요. 또 1분 초읽기라는 것은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그걸로만 좀 길게 보면 한 2시간 이상도 듭니다. 네. 지난
8강이었나요? 오유진 6단과 로민치안 선수의 경기가 8시가 넘어서 끝이 났었잖아요. 그렇다면 한 6시간 반을 둔 건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체력 소모가 됐을 거고요. 오유진 선수는 그만큼 좀 장구파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활용을 잘하는 기사가 바로 또 오유진 6단이죠. 오늘 사실 누가 흙을 좀 잡을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을 했는데요. 최정 선수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좀 흑번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최정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유진 선수로서도 좀 오유진 선수 흑번을 잡으면 더 낫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아무래도 최정 선수가 좀 주도권을 잡고 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흑번을 좀 더 잘 둔다는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공격이 강한 최정 선수가 또 흑번까지 잡았다고 한다면은 오유진 선수가 바둑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또 수비형 바둑의 입장에서는 백 쪽에서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를 좀 기다리면서 받아치는 그런 좀 수비형들이 좀 대부분의 공통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싫지는 않을 거예요. 기풍으로는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흑백을 잘 나눠 가졌다라고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기풍이 서로 딱 나뉘기 때문에 공격을 좋아하는 최정 선수는 좀 흑에 좀 맞을 것 같고요. 좀 수비를 좋아하는 오유진 선수는 좀 100번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화점과 소목 진행을 선택한 최종 구단입니다. 4강전에서 두었는데 네. 결과는 사실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조금 불리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이 준결승 4강에서는 최종 구단과 헤이자자 선수의 경기 초반 그리고 중반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헤이자자 선수의 유리함이 독보적이었거든요. 헤이자즈 선수가 초반부터 좀 실리를 잘 차지하면서 좀 작전을 잘 짜고 온 것이 최정 선수를 좀 괴롭혔고요. 중반 들어서까지는 꽤 헤이자즈 선수가 좀 우세했던 그런 바둑이었었는데 네. 나중에 흔들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헤이자즈 선수가 많이 흔들렸고요. 거기서 대마를 다 잡아버렸어요. 패가 나오면서부터는 확실히 최종 구단이 확실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바둑이 어려워지면 최정 선수보다 잘 두는 기사는 잘 보지도 못하겠어요. 네, 굉장히 잘 두고요. 인류 남자 기사들 정도의 그런 좀 수익기지 않나. 네, 굉장한 바둑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종 구단의 11월 랭킹이 지난 10월에 그 랭킹보다 2계단이나 올라서 3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매달 올라가고 있고요. 네. 매달 자기의 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데요. 더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자, 뭐 국룡산 병성배도 또 남아있고 국내 여류 기전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33위에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수가 예전에 좀 목표나 이런 것을 본다면 남자 기사들과 대등한 승부 이런 것을 좀 말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승부를 벌이고 있고 삼성화재배에서도 뭐 중국의 스웨 선수, 타오실란 선수를 꺾으면서 네. 1등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죠. 그랬죠. 자, 최정 구단의 뭐 랭킹 상승도 그렇고 이번 국영상 병성배에서 이 4강에 한국 여자 선수가 3명이나 진출한 것도 그렇고 이 남자 기사분들이 좀 자극이 되겠어요. 아마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거고요. 네. 좀 더 노력을 저부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초반에 걸쳐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선이 나오면 그 대형 변화를 한번 여쭤볼까 했었는데. 만약에 두 선수도 아마 네. 연구가 됐을 거고요. 또 나온다면 좀 재밌지 않을까. 아, 저도 또 모르는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요. 이렇게 걸쳐 놓고요. 네. 또 걸쳐 놓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걸쳐 놓고 또 많이 둡니다.
이쪽으로 막을지 이쪽으로 막을지 보는 거죠. 이쪽으로 막았을 때 보통 이쪽으로 막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이것이 조금 득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놓고 3-3도 많이 팝니다. 대형 정석이 나오면 아마 바둑 팬들에게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고요. 볼거리도 제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한 번 보고 외울 수는 없으니까 사실 공부거리보다 볼거리 쪽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기보로 한번 이렇게 또 남아줘야지 네. 궁금할 때 다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손을 돌렸어요. 최근에 이렇게 높게 걸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것은요.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최근에는 이정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쪽에서 좀 피하는데요. 네. 대부분 밑으로 걸쳤죠. 하지만 오유준 선수는 최대한 좀 두텁게 두겠다는 뜻이에요. 좀 초반에 실리를 주더라도요. 좀 상대를 의식한 그런 진행으로도 보입니다. 최정 선수를 상대할 때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텁게 꾸리는 거요. 그렇습니다. 제가 두 선수의 기보를 좀 몇 판을 보고 왔거든요. 최정 선수가 좀 진판 위주로 봤습니다. 이긴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기보를 찾아보는데 네. 한 판 진 게 있으면 한참 내려서 진 게 있고요. 되게 정말 잘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승률이 워낙 좋죠. 네, 그렇습니다. 좀 진 거 위주로 봤는데 졌을 때 보면 상대가 좀 잘 안 싸워주고 있다 보면은 먼저 막 좀 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가요, 최정 선수는요. 그럼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정 선수의 싸움에 응대를 잘 안 해주면은 좋게 갈 수가 있겠네요. 잘 참아두고 있다가 좀 도저히 이때 싸울 수밖에 없을 때는 과감하게 또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되는 거죠. 좀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좀 안 풀리면 그럴 때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예, 최정 선수의 좀 지는 패턴을 보면요. 네. 자, 최정 선수와 오효진 선수의 상대 전적은 13승 2패입니다. 2패가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가장 최근이 2016년도예요. 승리를 맛본 지가 2년이 넘었네요. 오래됐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최정 선수에게 오유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프로 여자 국수전 또 우승컵을 들어 올렸거든요. 또 중요한 대국에서 또 이긴 기억도 있기 때문에 너무 상대의 전적을 의식하는 것은 안 좋고요. 그 이긴 것을 기억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만큼 이번 경기 결과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유준 선수도 쉽게 바둑을 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끈끈하고 형태 판단도 좋고요. 모양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만 잘 짜 나간다면 어느 정도 대등한 승부를 펼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초반 진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준 선수 퓨처스 바둑리그에서 올해 7승 7패 요아래 성적을 거뒀고요. 중국 내 여자 갑조리그에서는 7전 7승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또 퓨처스 리그에서도 전반기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6승 1패인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좀 체력이 떨어졌던 것인지 좀 안 풀렸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잘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유준 선수도 남자 선수들과 대등한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퓨처스 리그를 할 때는 그때 해설위원분이 오유준 선수가 올해 초에 기풍이 좀 바뀌었는데 남자 기사들이 그걸 모르고 일단 당했다가 그래도 후반기에는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승률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뭐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겠지만요. 아무래도 최근의 바둑에서는 물러서기만 해서는 꼭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는 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전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유준 선수도 아직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좀 트렌드에
밸런스를 좀 맞춰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안전한 좀 수비형 지향 기풍들도 굉장히 수익기도 셉니다. 전투가 약한 게 아니에요. 좀 본인의 성향에 맞지 않은 것뿐이죠.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좀 뭐 박영원 선수 하면 굉장히 수비적인 기풍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수익기도 굉장히 세고요. 전투가 사실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다들 좀 모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 하니까 모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계산이 뛰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점이 드러나서 그렇지 결코 약점이 되는 곳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창호 사부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셌거든요. 하지만 워낙 수비적인 그런 기풍과 신산, 좀 끝내기 쪽에 부각이 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말씀 많이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돋보았을 때는 수익기가 굉장히 강하시고 네. 이런 잽들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그 오효진 선수의 생애 첫 바둑리그 데뷔 무대를 네, 저랑 뒀어요. 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좀 저는 상대를 의식을 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뭐 좀 강하게 좀 뒀습니다. 네. 그래서 저 좀 빨리 이기긴 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대국을 보셨을 거예요. 오유준 선수를 많이 응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도 쉽게 물러나면 안 되겠죠. 네, 또 바둑리그의 매운맛을 보여주셨죠.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처음은 다 어렵습니다. 그럼요. 뭐 퓨처스 리그에서의 첫 판도 어렵고 또 바둑리그에서 첫 판은 더 의미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도 남자 바둑리그에서 좀 두고 싶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정 선수가 먼저 진출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본인도 좀 그런 욕심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어깨 힘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요.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뭐 이대로라면 오유진 선수가 내년에도 자력으로 또 퓨처스 바둑리그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뭐 오유진 선수도 계속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리그 선수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 기사에게는 그 순위 100위권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벽이었는데요. 오유진 선수도 100위권 안쪽으로 진입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남자 기사도 조금씩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최정 선수라든지 오유진 선수, 김채영 선수 여러 선수들이 워낙 잘 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좀 남자 기사들도 이제는 좀 대한 그런 부담감은 별로 없습니다. 국가대표실 운영이 한몫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런 단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구도 많이 하고요. 또 강한 상대들이랑 실전 대국을 많이 해봐야지만 이건 좀 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중요한 경기를 많이 펼치니까요. 그만큼 또 기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대회가 있기 전에는 또 그렇게 좀 연습을 하거든요. 뭐 2시간짜리로 두고 1시간짜리로 두고 이렇게 좀 맞춰서 연구를 합니다. 네. 3-3을 들어가지 않고 두 선수 모두 걸쳐갔는데요. 오늘은 3-3이 나오지가 않네요. 네. 오유진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좀 두텁게 두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받아두면요. 일단 여기서도 좀 이런 모양 좀 전체적으로 두터운 모양이죠.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받아두게 된다면 일단은 흙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부 다 낮죠. 네. 그래서 100도 쭉 진행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약한 돌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정 선수가 좋아하는 공격 그런 약간 좀
강력하게 두는 것들을 좀 방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두텁게 짜 나가겠다는 그런 오유준 선수의 생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입단한 이후 최정 선수와의 대국은 15판이나 치렀으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최정 선수의 그 스타일, 기풍에 대해서는 오유준 선수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둑이 연습 바둑이 아니고 세계대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워낙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맞봐서 싸워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기 스타일대로 좀 상대방이 잘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좀 승산이 높습니다. 네. 지금도 여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걸침을 하더라도요. 여기서 붙이는 수는 이 축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축이 좋죠. 더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양걸침 하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고 또 손을 돌렸고요. 이 06삼배를 보면서 여자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네. 남자 기사들이 좀 더 분발을 해서 바둑 팬들에게 좀 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곧 있으면 또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이. 그렇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데요. 네. 안국현 선수가 또 혼자 남은 만큼 많은 바둑 팬들이 응원을 해주실 거고요. 그렇다 보면 또 없는 힘도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기운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마 기운이 날 거고요. 많은 응원을 하신다면 안국현 선수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안국현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응원하러 가거든요. 아, 현장에 가시나요? 예, 현장에 가서 오랜만에 갑니다. 예, 좀 예전에는 시합하러 몇 번 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거의 가지를 못했었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또 슬픈. 예,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열리는 삼성화재배에서도 이제 한국 선수 안국현 선수의 선전을 응원하겠고요. 자, 오늘은 마음 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한의 결승입니다. 한중 대결보다는 박진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오유준 선수와 최정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응원하시는 것도 좀 보면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누구를 응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죠. 공정하게 예, 공정하게 좀 보겠습니다. 아니면 공정하게 한 선수 씨 그렇게 응원하는 할까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뭐 일단 좀 오유준 선수가 최대한 안 싸워주면서 좀 단단하게 두면 네. 과연 어떤 바둑이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또 최정 선수의 지난 패했던 대국들을 분석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방향이 가장 최정 선수가 어려워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4강전 헤이자자 선수랑 볼 때도 초반에 좀 안 풀리니까 약간 스텝이 꼬였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아마 오유준 선수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서 좀 평소랑은 좀 다른 작전 들고 나온다면 이런 좀 안 좋은 상대 전적도 네. 좀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최정 구단이 16강과 8강 그리고 4강전에서 모두 초반이 유리한 상태로 중반을 맞이하진 않았거든요. 최정 선수가 뭐 초반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중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초반에 좀 꼬인다면 그럼 중반에 힘을 쓰기 어렵겠죠. 오유진 선수가 이 점을 잘 노려가야겠고요. 지금은 이런 모양에서는요. 축이 좋은 쪽으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붙여야지만 이 축이 좋죠. 축이 좋지 않더라도 네. 뒤로 막더라도 이곳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여기도 낮고 여기도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둬서 이렇게 두더라도 같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죠. 흙이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낮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이준 선수가 두텁게 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이 낮게 깔리고 있어요. 최정 선수가요. 네. 두 선수의 기세의 싸움입니다. 초반전이 진행 중인데요. 제9회 국룡상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단판 승부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제9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최정 9단과 오유진 6단의 결승전입니다. 네, 아직은 초반 포석 단계인데요. 이곳으로 붙여가는 게 좀 좋고요. 가만 보신다면 백쪽이 이쪽이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붙여야지만 이곳이 좀 더 약하죠. 여기 돌이 4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보신다면요. 이곳으로 보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가 좀 안정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또 흙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네. 방향은 상반 쪽이었네요. 주위에 어떤 돌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이렇게 붙여가고 좀 어느 쪽으로 두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자, 이 진행이 나왔을 때에는 백에 붙여가는 방향이 참 중요한데요.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정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자, 뭐 여기 붙이는 거는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굉장히 쉽죠.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나온 정석이 또 하나 있어요. 좀 새롭게 나온 정석이기도 한데요. 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요. 이쪽으로 밀어가는 수법도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뒀을 때 이쪽을 호구치고요. 여기서 그냥 넣는다면 젖히고 들여다보는 것이 좀 통렬하죠. 그래서 그것을 못 두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단수 쳐야 되는데요. 이 단수 치는 것이 좀 악수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하나 좀 더 와 있고 여기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좀 더 철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수법도 요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석에 따라서 좀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도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에 입력을 해놔야겠어요. 미는 진행 말고 다른 진행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백이 하나 있을 때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쪽을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젖히고 여기서 이쪽 밀어갈 수도 있고요. 이 모양이 굉장히 백이 좋기 때문에 좀 흙이 나빠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붙여가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빠지고 이것이 선수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는 수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두는 정석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수는 그 전보다는 좀 더 많지만 굉장히 많이 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들이 숨어 있어서 외우기 편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순은 아니고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배석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배석을 좀 보시고 본인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든다면 쓰셔도 좋습니다. 네.
제9회 공룡상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 대국 현장 모습입니다. 예, 역시 취재 열기가 뜨겁네요. 최정 선수가 역시 자세가 딱 꼿꼿이 서 있어요. 네. 항상 저 자세로 두거든요. 저 자세로 한 5시간, 6시간을 두는데 저도 오랫동안 대국을 해보지만 좀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허리도 굉장히 아프고 좀 뻐근하기 때문에 네. 저런 자세로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체력 관리도 잘한 것 같고요. 평소에 뭐 자세를 워낙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원에서 바둑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좋은 자세에서 좋은 수가 나온다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삐딱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수들을 둘 확률이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최정 선수의 자세를 좀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최고수의 기사가 최고인 자리에 있는 기사가 이런 가장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도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정 선수 못지않게 자세가 좋은 기사가 바로 헤이자자 7단인데요. 자, 지난 4강 대국 종료 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4강전에 중계를 할 때도요. 두 선수가 너무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오정아 3단 아쉽게 4강을 자신의 세계대회 최고 기록으로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첫 4강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가 더 아쉬웠을 거고요. 지금 세계 대회라는 것은 기회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좀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두었습니다. 네, 홍민표 구단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국가대표 또 코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같이. 다명기 행사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효진 6단과 최정 9단. 자, 출생 연도와 입단 연도 각각 2년씩 차이가 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1승 차이가 나는데요. 자, 최근에는 2016년도 오유진 선수가 승리한 이후에 최정 선수가 4연승 중입니다. 2년 동안 아직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또 무엇보다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클 거고요. 또 세계대회 결승에서 이겼다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결승전 전에 하루의 여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효진 6단에 오늘 초반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정 선수가 초반에 잘 풀리면 이 최정 선수보다 무서운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초반에 최정 선수를 좀 괴롭힐 좀 필요가 있어요. 11월 랭킹은 최정 선수가 2단계 올라선 33위, 오유진 선수가 2단계 떨어져서 96위입니다. 랭킹 차이는 좀 있지만 두 선수가 여자 랭킹 1등, 2등이거든요. 네, 오유진 선수도 승리를 하는 법을 아는 기사입니다. 그럼요. 자, 여자 바둑리그에서도 두 선수가 나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늘 상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든든한 투톱으로 좀 보입니다. 네.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요. 단체전 할 때도 두 선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합니다. 뒤로 받았네요. 여기서를 끊었다면 이 축으로 한 점을 먹으면서 좀 두텁게 둘 수 있었는데 그 진행은 좀 배석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또 워낙 실리를 많이 뺏겨놓으면 좀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있거나 지금 여기 붙이거나 이 두 가지의 정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정석은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이어두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나마 해서 싸웠을 텐데요. 네. 최근에는 있나요? 여기는 거의 바로 이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냥 큰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반대로 백이 이렇게 끊어 먹는다면 일단 백도는 살아 있고요.
흙돌은 못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것 또한 두터움과 열분으로 이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좀 두터움과 열분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좀 괴롭힐 수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좀 살아 놓는 거 이런 거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를 이어두는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걸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있는 것이겠죠. 지금이라면 사실 있는 것이 좀 더 보통으로 보입니다. 붙여서 받았네요.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비슷한 의미. 안 싸워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처럼 여기를 이었다면 뭐 굿자나 이렇게 두 칸을 둬서요. 뭐 약간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둬서요. 뭔가 모양이 복잡해집니다. 좀 전투가 벌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붙인 수는 좀 감량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변 쪽에 보시면 이 모양은 정말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정석이죠. 이 모양으로 보면요.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흙 쪽에서 좀 이렇게 붙이거나 했을 때 네. 여기서 뭔가 활용을 많이 당해요. 이렇게 또 붙이고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물론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주위가 워낙 좀 두터워지고요. 좀 백이 좀 눌린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백 쪽에서 좀 활용을 많이 당해서 좀 피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정석을 선택을 했네요. 아무래도 일단 간명하고요. 일단 백이 두텁습니다. 백이 자꾸만 이런데 뛰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텁기 때문에 또 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좀 최정 선수를 의식한 느낌도 있어요. 예. 작전이 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초반 두터움을 벌어가는 오효진 6단입니다.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요. 누가 여기를 먼저 붙여갔느냐, 여기를 먼저 누가 뛰느냐 이런 곳에서도 좀 굉장히 바둑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둘 때도 있어요. 흙 쪽에서 여기 붙이는 수를요. 초반에도 이렇게 나오나요? 한 20수 전에는 안 나오는데요. 한 3, 40수 이후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곳에 정석이 끝나면 바로 둘 수도 있어요. 같이 연결이 좀 되기 때문에요. 찔러가고 네. 있고 있겠죠? 예, 정석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정석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양으로 봤을 땐 백이 좋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두면 둘수록 또 인공지능이 좀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좀 흙 쪽에서 좀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에는 백이 더 나은 진행으로 평가받던 건가요? 뭐 딱 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여기가 넓어 보이고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여기는 뭐 원래 흙이 먼저 뒀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뭐 이런 데 활용 또 나중에 중앙에서 또 활용 좀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흙도 충분하다는 좀 평가입니다. 오히려 흙 쪽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오전에 대국 보셨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네. 나중에 좀 말씀을 듣고 조금 뭐 해서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이 네. 축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르게 이게 축이란 것이 아마 여러 번 나갔을 겁니다. 예. 자꾸 몰라서 저희도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네. 인공지능을 둘 수가 있거든요. 이기는 것은 거의 다 축입니다. 자주 초반에 축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오지구 인공지능과 신진서 선수의 대국에서는 오지구 인공지능의 그 착수 시간을 15초로 맞춰놨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만약에 늘렸더라도 축은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축은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많은 인공지능들이 축을 못 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을 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네. 좀 더 발전된 인공지능은 나중에 축을 보더라고요. 축을 또 못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네요. 심한 경우에는 때려 먹힐 때까지 나갑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해서 몇 판 이긴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축이 초반에 많이 나오니까 오늘 대국도 그래서 초반에 네, 아무래도 그랬을 거고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나갑니다. 네. 좀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축인데 그러게요. 축 빼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근데 축을 나가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좀. 네, 그것이 좀 신기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승부 예측은 뭐 거의 5대5. 뭐 흑을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있는데 한 51점 정도 될까요? 이정석이 조금 흑이 괜찮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모양을 잘 안 하긴 하죠. 인공지능에서는요. 단수치고 이렇게 식으로 둘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먹어 놓는다면 이것도 사실 두더라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가 또 좀 괴롭습니다. 둘돌이 좀 괴롭힘을 당한다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백돌이 이런 곳에 오게 되겠죠.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네. 버려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나은가요? 그렇습니다. 버려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고요. 흑이 저 한 점을 살리려면 백돌 전체를 공격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백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값어치가 크지는 않죠. 오늘 바둑에서는 약간 신기한 것이 3-3도 안 나왔고요. 네. 붙이고 이 젖히는 진행도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진행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3-3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실전에서 기보로는 많이 보지는 않아서요. 좀 보고 싶어요. 거기서 좀 굉장히 어렵게 싸우는 그런 변화를요. 네. 자, 오늘은 보시기 어렵겠고요. 여기서 요즘은 또 귀를 잇는다는 거죠? 있는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감으로는 여기를 잇고요. 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요. 네, 여기를 두텁게 해서 여기를 발전성을 있게 하는 것도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이어놓고 붙여갈 수도 있는데 이 진행은 자꾸 백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원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흑은 너무 낮고 백은 너무 두텁기 때문에 네. 꼭 흑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정 선수의 기풍에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베개 형태가 서로 마주보는 진행이라서 백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오이준 선수가 초반에 확실하게 두텁게 두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좀 두텁게 둬서 최대한 유리한 싸움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귀를 받질 않고 좌악이 붙이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말하기 무섭게 그렇습니다. 또 보여주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백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젖히더라도요. 일단 여기도 좀 낮고요. 여기도 좀 낮기 때문에 좀 발전성이 좀 없어요. 흑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정석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도 돌의 위치가 다 삼선 쪽에 몰려 있어서 그런지 늘린 기분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너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쪽 밑에 좀 하변 쪽도 눌려 있고요. 이것도 눌려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백 쪽에서 좀 전체적으로 너무 두텁고 좀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백 쪽에서 포석이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를 엄청 좋아하는 기사들은 배석을 따지지 않고 일단 좀 집을 현찰을 챙기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긴 해요. 네. 그 기사들에게는 그 실리를 챙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 두터움보다 더 마음적으로 편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타계에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확정가가 아닌 것은 나중에 다 깨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는 개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산했을 때 본인이 좀 유리한 카운터가 나오면 좀 마음 편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처럼 저희 머릿속에서도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집으로 아무래도 10집 이상 앞서 있으면 네. 심리적으로 좀 편하긴 해요.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마다 그 두터움을 쳐주는 강도가 또 다 다르겠죠.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최철환 구단 같이 두터움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훨씬 더 높게 쳐줄 거고요.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두터움은 두터움에 불과하다고만 생각해요. 예. 집이 아니라 예, 아직 그냥 두터움. 예, 나중에 다 깨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깊은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전혀 다른 계산법이네요. 좀 낙관을 많이 하는 기풍들은요. 일단 본인 거를 무조건 더 많이 쳐줍니다. 네. 내 집이 조금이라도 더. 만약에 흙 모양 내가 흙이었으면 네. 흙 모양은 더 많이 쳐주고 백 모양이었으면 백을 더 많이 쳐주고 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말요? 흔히 중계하다 보면은 국가대항전 됐을 때 애국계가라고 해서 한국 쪽을 좀 더 좋게 계산을 하고 그런 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본인 대국자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파 기사들도 있고 좀 심한 기사들은 극낙관파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너무 심해서요. 무조건 본인이 좋다고 하니까. 예. 어떤 변화가 있어도. 저도 그걸로 좀 많이 혼났습니다. 그럼 비관파 기사들은 상대의 집을 더 쳐주는 건가요? 거기서도 좀 여러 가지 갈리는데요. 말할 때는 비가 나쁘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예전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너무 나쁜데 제가 본인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농담 삼아 우리한테 나쁘다고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도 있거든요. 돌려서 단어법처럼. 그런 깊은 수익기가. 비관파 기사들은 일단은 복귀할 때는 좀 본인이 좀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 낙관파 기사, 비관파 기사
나눠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 자리 워낙 좋기 때문에 바로 먹었고요. 네. 하지만 이거를 하나 안 밀어놨거든요. 이 자리도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이긴 한데요. 밀어놓는 건 선수였던 거죠? 맞습니다. 밀어놓은 선수인데 이 자리가 지금은 왜 더 값어치가 있냐면요. 백이 이쪽을 키우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밀음으로써 이 5점이 좀 약해지고요. 여기 전체 좀 견제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흙이 뭐 나중에 이건 곳을 이렇게 뒀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뒀을 때요. 발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유진 선수가 한번 밀어놓고 귀를 한 점을 잡는 게 나았을까요? 그것이 좀 더 두터운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은 흙도 저기 하나 단수를 쳐놓고 네. 밀어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는 너무 딱 눈에 보입니다. 아, 좋은 자리라는 것이요. 밀어가는 곳. 두 선수에게 모두 탐나는 자리입니다. 자, 9회 공룡상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대회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최정 구단과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오유진 6단이 만났습니다. 제9회 국룡산 병성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결승전. 좌쪽 밀어두는 수순 없이 오유진 6단 좌상 귀 한 점을 잡았고요. 원래는 이곳이 뭐 이런 식으로 정석 진행을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백진영이 좀 무너지고 있죠. 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백이 여기를 두텁게 한 것은 했지만 이곳에 좀 흙이 견제를 와서 좀 작전에 좀 차질이 생기죠. 모양을 크게 키우기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을 밀고 뭐 잡는 수는 이상하지 않고요.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두텁게 두는 것이 좀 백으로서는 일관된 작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 점을 따내지 말고 먼저 밀어두는 게... 밀어두는 것은 좋은 자리라는 거지 꼭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네. 하지만 오유진 선수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자리도 좋지만요. 이쪽이 이제 약해졌거든요. 뭐 이렇게나 다가왔을 때 그걸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뭐 이곳을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갖다 붙이고 했을 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 간다면 흙은 괴롭거든요. 네, 이런 진행을 하면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점 잡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백이 한 점을 잡아내면서 좌상 쪽의 흑돌 완벽한 돌은 아니고요. 충분히 백이 공격 들어갈 수 있어졌습니다. 일단 그 자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두었고요. 여기서도 아마 여기 늘어주는 수는 두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깨 짚어 간다면 여전히 좀 백이 눌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얼핏 보더라도 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하나 더 온다면 백이 좀 답답해지죠. 흙이 모양이 좋아집니다. 강하게 둔다면 이곳을 들어갈 것 같고요. 아니라면
뭐 안전하게 둔다면 이런 데를 둘 수도 있어요. 좌변을 받아두는 건가요?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수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 흙 쪽이 이쪽에서 온다면요. 이쪽이 굉장히 좀 당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벌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좌변 지어집니다. 여기서 닫혀가네요. 좌변을 키우겠다는 거죠. 원래는 좀 이상한 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젖히는 수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잘 두어지지 않는 수법인데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밀어갔을 때 일단 흙이 너무 좋은 모양이 되고요. 반면에 지금 여기가 다 집이면 좋은데 뭐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오유준 선수의 생각은 이곳이 조금 이상하지만 좌변 쪽을 계속 키워가겠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경우로는 좀 이상하다는 수예요. 여기 잘 두지 젖혀가는 수. 않는 수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주어지지 않고요. 흙이요. 나중에 계속해서 밀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요. 좀 약간 악수라는 좀 교환이 좀 백이 손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변의 백이 좋아지는 만큼 하변의 흙 형태도 좋아지네요. 단단하게 두네요. 일단 이 수도 두터운 수법 중에 하나고요. 계속해서 약간 두터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유준 선수는 확실히 컨셉을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두텁게 두면서 최정 선수의 좀 장기를 발휘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좌변 쪽도 워낙 두텁기 때문에 두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의 흙이 약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젖힌 이상 흙도 몇 번 더 미는 건가요?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근데 가만 보시면요. 백이 이렇게 밀어가게 된다면 아까보다 흙의 폭은 훨씬 줄어들었고요. 백의 폭은 엄청나게 넓어졌죠. 네. 네, 이것은 흙도 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밀린다면 백 쪽에서 불만은 없어요. 바로 집을 지읍니다. 저의 예상을 계속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밀어가는 것이 물론 좋지만 여기서 타개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다 지어주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득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마를 할 줄 알았는데요. 지중 선수는 좀 다르게 뒀습니다. 나중에 여기 끊는 것도 조금 있어요. 백 입장에서는요. 근데 끊어가게 된다면 단수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만약에 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밀어서요. 그건 좀 흙이 곤란해지죠. 네. 그럼 끊어갔을 때는 아래로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단수를 치고 있고 이렇게 먹을 수는 있겠죠. 전투가 벌어집니다.
뭐 서로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 역시나 위로 밀어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흙이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곳을 이렇게 두더라도요. 다음에 밀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밀었다는 것은요. 하지만 여기를 두기는 좀 싫어서요. 과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지요. 일단은 백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깊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뭐 밀어가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끊어서 싸움을 건다든지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먼저 건드릴 수도 있어요. 이곳을요. 이것도 약한 돌이었죠. 맞습니다. 이거를 좀 쳐다보면서 여기를 먼저 괴롭히는 방법이죠. 곧바로 씌어갔습니다. 아예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밀기는 어렵죠. 여기를 더 두텁게 해준다면 이건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제 못 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마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벌리기만 하더라도요. 모양이 좀 어느 정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다면 안형이 풍부해지죠.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두텁게 막아놓은 다음에 이쪽의 흙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끊어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다 노릴 수 있군요. 그런 것을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정 선수도 어렵습니다. 뭔가 네. 오이준 선수가 최정 선수를 의식한 좀 포석이 뭔가 좀 눈에 띄고요. 최대한 두텁게 좀 최정 선수가 뭔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계대회 결승이라든지 중요한 시합을 하다 보면요. 서로에 대한 심리전이 조금씩 있거든요. 대국 전에도 좀 있고 대국 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런 점들이 좀 관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타지에서 벌어지는 시합이니까 두 선수가 뭐 당연히 숙소도 같은 곳에서 지낼 테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럴 텐데요. 아마 준결승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쉬는 날에는 네. 또 얼굴 보면서 좀 웃으면서 하는데요. 아마 각자 방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연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포석을 많이 뒀는지부터 해서요. 어떤 식으로 졌는지도 파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은 코치는 이제 할 게 없어지죠. 그러네요. 어느 한쪽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뭐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아마 공동 연구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복귀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같이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전쟁 상대랑 의식이 되겠네요. 연구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뭐 이제는 개인전이니까요. 아마 세계대 우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욕심이 있을 거고요. 최정 선수도 올해 아주 굉장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대 우승은 없죠. 올해는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승하면서 완벽히 자신의 해로 만들고 싶을 거고요. 오이준 선수도 세계대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욕심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이 세계대회 첫 개인전 우승을 이번 국륜상 병성배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는 대회일 테고요.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기 때문에요. 우승을 해도 더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여자 대회 개인전 세계 대회에서
국눈산 병성배만큼 역사를 쓰고 있는 대회가 없어요. 지금 벌써 9회 대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아주 전통 있는 대회죠. 우승 상금도 30만 위안, 하나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주어지고요. 5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크기 그리고 명예가 어마어마한 국눈산 병성배입니다. 또 세계대회 우승자에게는 1년 동안 세계대회 본선 시드가 다 주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럼 명예,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이 우승자에게는 승단 기회가 또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은 남자 대회는 3계단 승단이 되고요. 네. 여자 대회는 정확히 하기는 한 모르겠네요. 단이 승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이준 선수는 우승하게 된다면 7단으로 승단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최종 구단은 어느덧 구단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정말 빨리 됐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백 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치중 가는 수법들이 있거든요. 차단을 한다면 이쪽을 떼어서요. 여기서 차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생각보다 흙 쪽에서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둬야겠죠. 뭔가 모양이 넓어서 쉽게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군요. 주위에 백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도 강력한 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그렇다면 뭐 이런 것을 안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한 방은 너무 아파서요. 여기서 이득 본 것보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흙은 더 이상 집이 잘 안 불어납니다. 그렇지만 백은 계속 집이 불어나요. 이런 바둑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하는 것은 왠지 먹어버릴 겁니다. 이것도 잘 안 되죠. 뭐 이런 건 별거 없습니다.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흙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여기 한 칸, 또 밑으로 한 칸 하는 수법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젖히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진다면 네. 흙은 그냥 뛸 것 같고요. 그때 이렇게 벌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위에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런 모양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막 어거지로 이렇게 붙이고 나가는 것은 이런 급소를 맞는 것도 아프고요. 잘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 나중에 이런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억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은 안에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좀 활용을 하면서 안에서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잘 나간다면 제일 좋지만요. 모양이 안 좋게 좀 억지로 나가는 것은 제일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흐름이 나가는 쪽으로 온다면은 뭐 굳이 안 나갈 이유는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데요. 네. 백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덮어 씌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공격을 했다면 집으로는 더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보다는 두터움을 택한 거죠.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는 않은데 그것이 흙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데 젖히는 것도요. 약간 뗐지만 이런 네.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는 이유는 더 다음에 이 두텁네요. 자리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제는 흙도 이런 식으로 익게 된다면 이거 끊는 게 맛보기죠. 그러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처음으로 가장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해가고 있는 최종 구단입니다. 좌변 받아가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감은 여기 한 칸과 밑에 한 칸인데요. 아무래도 이쪽 위로 한 칸이 더 보통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결승전답게 네, 초반 진행이 굉장히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요. 손이 쉽게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오늘도 8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둑 팬들이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진행된다면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변화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일감으로 꼽혔던 한 칸 뛴 장구 끝에 선택을 했고요. 흑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들을 찾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몇 가지의 좀 변화도가 있는데 가장 이수가 무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을 막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더라도요. 일단은 이렇게 막히는 것이 나중에 이런 곳을 이렇게 활용할 수는 좀 있거든요. 네, 여기가 하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흑 이돌이 좀 공격을 좀 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의 진행은 그 다음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 붙이거나 하는 것은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만약에 끊는 것까지 된다면요, 좀 곤란하기 때문에요. 늘는 수는 둘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돼야지만 좀 더 뭔가 여기서 백이 과감하게 두기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두더라도 차단할 수가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시달린다면 흙이 좋을 건 없어요. 시달린다면은 바깥쪽이 더 두터워진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바깥쪽이 너무 두터워지거나 아니면 흙이 집으로 손해보면서 사는 것은요. 지금 흙이 집으로 조금 이득 봤다는 건데 거기서 집으로 손해본다면 여러 가지가 안 좋겠죠. 두터움은 이미 좀 뺏긴 감이 있고요. 이곳이 일단 첫 승부차입니다. 백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별다른 피해를 못 주고 집으로도 이득을 못 보고 살려준다면요. 만약에 여기가 한 8집 났다고 하겠습니다. 8집. 여기도 한 5집. 15집. 뭐 한 45집 정도 나는데요. 네. 100집이 이제 별로 없어지죠. 여기도 뭐 많이 좀 먹었다고 해도 10집. 여기도 한 5집. 집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분명한 것은 이득을 봐야 됩니다. 서로 좌변에서는 이득을 봐야 하는 때가 왔고요. 그리고 또 이곳을 이런 식으로 밀었는데 여기를 타격을 못 주면요. 집이 계속 불어나요. 발전성도 더 있고요. 그래서 백도 좀 강력한 수들로 추궁을 해야 됩니다. 최정구단과 오효진 6단의 결승전 좌변에서 첫 번째 승부처가 왔습니다. 좌변 진행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